박근혜가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 오랜만에. 예. 박근혜가 달성군인가 살죠. 아마 월요일 날 우리 새날 방송에 달성 지역위원장도 나왔어요. 여성문 그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박근혜가 나와갖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근데 박근혜하고 최순실하고 사이 갈라지는 소리? 일단 인터뷰 보면 국정농단에 불찰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근데 잘못은 최성원이 한 거다. 최순실이 한 거다. 근데 그 인터뷰했다는 기사 댓글에 보면 최서원이 그래도 최순실이 윤석열보다는 잘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 생각하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요 네.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특히 그 연설문 고치는 그 실력, 그 정무적 감각, 어떤 역사 개념 이런 걸 보면 최순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 건데 볼래요? 최순실이 사익 편취했다면 그것은 그걸 알지 못한 내 책임인 건 맞다. 그렇지. 저 정도는 있어야지. 다음에 친박계가 탄핵 찬성했는데 인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다음에 총선 출마 나랑 연관 짓지 마라. 나 팔아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너 관심 없다. 저거 박근혜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친박 친이 이제 뭐 단결 도모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저 김기현이가 뭐 박근혜 만나고 이러면서 나 총선에 관심 없다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순실은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 할 사람이 없어 청와대에 드나들게 했다. 저거는 거짓말 같은데. 네. 저건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 최순실하고 선을 긋고 있긴 한데 스토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예예예예 놔둬 드세요 뭐 이렇게 많이 우리 많이 들었는데 심부름할 사람 있으면 비서를 거기다 채용을 하면 되죠.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이가 청와대에 드나들 때 문고리 3인방이 운전을 직접 하고 최순실이 엎드려서 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출입 기록으로 안 남기려고. 진짜 청와대 때는 저런 노력이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노력이라도 했다. 숨어서 했다고. 숨어서. 지금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건 지금 제가 봤을 때도 박근혜 입장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인터뷰를 보면서 영상으로 봤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뭔가 약에서 오랫동안 약에 취해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부터 제가 굉장히 크게 비난했던 게 저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약에 취한 것처럼 주입된 생각을 그냥 기계적으로 내뱉고 있다. 저건 자기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눈빛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확실히 그러니까 뭐 잘못된 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이라도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좀 멀쩡해 보였어요. 예, 그 뭐냐면 그런 거죠. 박근혜를 뭔가 취하게 만들어서 그게 무슨 뭐 성형이든 뭐 프로포 플레이가 나왔었으니까 취하게 만들어서 대충 어리바리하게 만든 다음에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다 해먹은 사건.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오랜만에 들어본다. 뭐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보면 골 때리는 거 있어요. 임기중 주요 치적이 뭐냐. 공무원 연금개혁. 이거 그렇다 쳐. 인정. 윤석열 이것도 없으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업적이랍니다. 사드 배치 업적이랍니다. 위안부 합의 업적이랍니다. 지소미아 체결 업적이랍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야 넘어갑시다. 오늘 주제는 주인공은 박근혜가 아니니까요. 어쨌건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 뭐냐면요, 우리가 민주주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애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뭐 보수라고 불리는 애들 방송 수준 보세요. 온통 내피셜이에요. 난리 났네. 그러니까 뇌피셜이란 말이야. 팩트는 없어요. 우리들처럼 공부라도 좀 해. 모르겠으면은 막 A4 용지 막 열 몇 장짜리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대한민국 수준은 그런 애들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번에 한번 그런 거 있었잖아.
이해찬 대표 이화영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을 버렸다 같은 거를 당당하게 썸네일로 거는 그 수준 그런 것들인데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정권이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일반 사인들도 이렇게 그 회사나 가게를 이끌어가면 결국 쫓겨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놀라운 이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 암호명 KK. 저는 암호명 KK 처음 봤거든요. 저게 뭐의 약자일까요? 미국에는 KKK가 있고 한국에는 KK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VIP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VIP라고 하면 이제 은어도 아니야. 대통령. 근데 실제로 내가 어제 그제 여러 군데에서 취합한 말에 의하면 인사가 나오잖아요. 예. 장관들은 그나마 유명한 사람들이고 어디 인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KK 라인이야라고 물어본대요. 김건희의 앞에 약자죠. KK. KKH의 약자죠. KK. 뭐 부르기 쉽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심각한 거야. 김행이 그래서 20년 직이라는 거 가짜뉴스라고 막 했지만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직사회에서 KK라는 어떤 은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 VIP도 일종의 공직사회에서 사용되는 이제 이게 공식 비공식 은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냐, 뭐 이게 대통령 그 결재 문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조심스러워가지고 이건 뭐 VIP 페이퍼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직사회에서 KK라는 용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나올 때마다 이게 VIP 라인이냐 KK 라인이냐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 그런데 그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여권 내에서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개식용 금지 법안 네. 이것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법안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그 법안 개정을 그 담당하는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이게 KK 라인에서 내려온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라고 지금 우리 KK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확정돼서 말하면 또 이렇게 고발 대상이 되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떤 장관급 레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KK 라인이 엄청 많다는 소문이 돌더라고. 내가 그래 꾸짖었어요.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근데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장관들하고 직통으로 통화를 한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장관이라고 통화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알지만 이 사람 캐릭터가 있잖아요. 출세를 위해 모든 걸 다 했던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던 캐릭터가 있잖아요. 검사 남편들이 막아줬잖아요. 아유 죄송해요. 들은 아니고. 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지금 꽂힌 장관 중에 KK 라인이 최소한 수명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확정이 아니라 문체부 장관 하나가 있어. 지금 이제 바뀌죠. 박병욱에서 네. 중앙일보 기자에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코바나 콘텐츠 같은 거 하면 주로 문체부랑 관련된 게 많잖아. 네. 그러면 장관을 내가 꽂는 거야. 그렇지. 내가 그리고 편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꼽아가지고 그냥 직통으로 전화하는 거야. 저 영부인 대우가 아니고 그건 모르는 사이인 경우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당장에서 박 장관님 왜 지금 그거 안 하고 계세요? 하는 거죠. 근데 박 장관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64년생 오빠네. 아니 말고 이미 아는 사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물어볼 리가 없잖아. 헷갈려. 그럴 그러니까 리가 예를 들면 없죠. 조각을 할 때 네. 저 있잖아요. 문체부 장관은 저 박보욱인지 뭐 이렇게 임명해 이런 식으로 들어간 인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 없다고 계속해서 항변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옆에 있는 마차님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말 한마디 얹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니. 법적으로 완벽하게 털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게 가짜뉴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모습이요. 이번에 외국 갔다 들어오면서 악수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니에요. 저 장면 보죠. 이게 상징적으로 웃기려고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유엔 총회 참석자 그 미국 공항에 내렸을 때 그 장면이 이제 언론에서 안 쓰고 있는데 교민들이 찍은 그 장면들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황량한 곳에서 교민 딱 환영인사 딱 2명이 네. 기다리고 있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 두 부부가 계단을 내려오는데 엄청 천천히 내려옵니다. 왜? 한 발짝 한 발짝 딴딴따단. 한 발짝 한 발짝 넘어질까봐. 아.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뭘 했길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귀국해서도 많이 드셨겠지.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지 않았을까? 아, 이제 그 이야기 말고요. 네. 저 장면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거는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갖는 영향력의 상징 같은 거예요. 야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윤석열이는 순방 기간 동안 김건희가 하지 말라는 거 엄청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술을 많이 먹었거나 예. 비행기 안에서 술을 먹었거나.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저 장면은 뭐냐면 같이 이제 김건희가 완전히 윤석열한테 토라져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김건희 풀어주려고 하는 이벤트예요. 저 장면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한 게 아니라 김건희 표정을 한번 보세요. 웃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김건희의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윤석열의 모자람과 김건희의 파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순방 환영 나온 사람들 악수를 하고 나는데 마지막에 김건희 기다려가지고 악수를 사실은 김건희가 사열받은 느낌으로 가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실제로 우리 국정 윤석열이 이해에 있다는 이게 웃자고 하는 윤석열의 농담 섞인 이벤트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면이 보여준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저 상황에서 취해도 보여요. 실제로 취해 있어 보인다고요. 예. 아니 뭐 보통 긴 시간 비행할 땐 그 퍼스트 클래스에 자동으로 서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퍼스트는 안 타봤기 때문에 저런 안에서도 그 VIP가 원하는 술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12시간 정도 타는데 당연히 뭐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내려와서 보여주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저 모습이 도대체 권력은 나눠 갖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랑 빗대서 보면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일부 하고 있다. 내 라인을 장관 꼽고 대통령의 인사권이요 2만 명 자리가 있다잖아요. 거기 그냥 개입하면 쉽게 표현해서 그 KK가 최순실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니 이미 되고 있다. 자, 그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산 330억 청와대 재단 신설. 이거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청와대 재단이 신설이 됩니까? 지금 저 청와대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새로운 저런 그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법인을. 근데 원래 청와대는 저렇게 그러니까 보존이나 연구 이런 거 관리가 되어 있는 건데 재단을 왜 또 만듭니까? 330억을 저게 만들어서. 기업들이요. 저기다가 이제 계속 후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권 초반에도 청와대를 어떤 갤러리로 쓰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런 재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나라 돈으로 쉽게 내 갤러리 하나 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거죠. 고속도로 정점 바뀐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왜 바꿨을까? 우리는 누구나 저 정점에 KK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는 저 건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무성한 추측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저 문제가 다시 점화될 다시 가능성이 시작해야죠. 높은데. 자, 재밌겠어요. 12월 달에 지금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여기다가 지금 저 고속도로 뭐 관련한 특검도 하자마자 예.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이재명 대표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멈추시는 사이에 다 완벽하게 다 피 묻혀놓고 대표님 저 최고위원회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세팅해놓고 대표님 도장만 찍어주면 하면 되지. 감옥까지 찾아갈 일은 없어졌잖아. 만세. 그 수박들 덕분에 뭐 사법 리스크 없어졌다며. 없어졌으면 자유롭게 밀어붙여야죠 이제. 그러면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아차 하고 들켰다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십수년간 동안
해오던 짓을 해보니까 처벌을 안 받고 안 들키잖아요. 겁이 없는 거잖아. 백지화한다고 고속도로 정점을 백지화한다고 했고 나중에 예산에 집어넣잖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러다 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박근혜 최순실 관계처럼 윤석열 김건희 관계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돈 욕심. 진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저렇게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저 돈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양평 그 고속도로 건은 정말 국민들의 감정을 너무 깊이 있게 건드리고 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놓은 땅은 다 고속도로가 들어옵니까? 그게 김건희 그 집안 땅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 아니 대통령실 경호처 라인에 의하면 경호원들 어마어마하게 감시하면서 경호원들 저 정신교육을 무지하게 시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요즘 뭐 그래서 경호처에 컨트롤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군의 날처럼 사방이 다 트여져 있는 외부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의 안보가 안위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커피 터진다는 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 보여주는 쇼에 지나지 않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고속도로 정점을 바꿀 계획이 보였잖아 우리가. 예. 완벽한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정점이 들킨 것만으로 탄핵 사안이라고. 근데 의원이 물타기 오지게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산 땅, 전 양평 군수가 산 땅도 양평 군수 땅도 있다. 근데 거리도 한참 멀고 살려고 딴 상도 아닌데 그렇게 실드를 쳤잖아요, 의원이. 그 KK 저는 윤석열이 망하는 지점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은 KK를 컨트롤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가겠지. 권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덩훈이가 있으니까요. 컨트롤 안 되죠. 덩훈이하고 카톡하는 사이니까요. KK. 자, KK가 최순실처럼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최순실처럼 됐죠. 정확히 말하면. 최순실은 좀 조심하기라도 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